동해안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피서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적은 고성 지역은 지난해보다 20배가 넘는 인파가 몰리면서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온라인 소비가 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지역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를 위해 강원도형 간편 온라인 상점을 출시했습니다. 강원도가 청각장애인 선수들이 참여하는 2027 동계 데플림픽 유치에 나섭니다. 강원도는 내년 하반기 개최 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과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금지하는 특별대책이 추진됩니다. 강원도는 위법사항 적발 시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휴가철이 되면서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동해안 시군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낮은 지역에 피서객이 몰리는 풍선 효과까지 나타나 지역사회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일 밤 강릉 주문진의 한 호텔 수영장. 늦은 시간까지 방역수칙을 어긴 40여 명이 파티를 벌이다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관광객을 중심으로 한 이 같은 풀파티는 양양과 강릉 등 동해안 지역 곳곳에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확진자 속출로 강릉과 양양 지역 방역과 단속이 강화되면서 인접 시군까지 풍선 효과도 나타납니다. 강릉과 양양 동해 지역 해수욕장 방문객은 감소한 반면 상대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적은 고성 지역은 8월 2일 현재 13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리면서 지난해 대비 2,100%가량이 증가했습니다. 실제로 누적 확진자가 39명인 고성군은 전달까지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돼 왔습니다. 하지만 강릉과 양양이 잇따라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한 후 고성도 관광객이 급증해 3단계로 조정했습니다. 그래도 좀 안심이 되세요? 여기 확진자 별로 없어서? 아무래도 그렇죠. 근데 뭐 풍선 효과 이런 것 때문에 그래도 각별히 조심해야죠. 방역 당국도 비상입니다. 특히 일부 무분별한 관광객의 일탈로 지역 내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해수욕장과 숙박시설 등의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해수욕장에 28개 해수욕장이 있고요. 저희들이 해수욕장별로 우리 코로나 관련해서 비접촉식 체온계하고 비접촉식 자동온도 손소독기, 그다음에 손소독제, 손살균제, 발열 스티커를 저희들이 배부하고 있습니다. 휴가철을 맞은 동해안. 일부 관광객의 이기심과 거리두기의 풍선 효과가 동해안 전체로 불안감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동해시가 지난달 30일과 31일 특별단속을 통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업소 2곳을 적발했습니다. 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한 해당 업소에 과태료 150만 원과 10일간 영업 중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업소 이용객 8명에게도 과태료 10만 원씩을 부과했습니다. 동해시는 올 들어 영업 제한 시간을 넘기거나 사적 모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업소와 개인 34건을 적발했습니다. 강원도가 2027 동계 데플림픽 유치에 나섭니다. 강원도는 지난 2일 동계 데플림픽 유치를 위해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농아인스포츠연맹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또 11월까지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하고 내년 하반기 개최 계획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동계 데플림픽은 청각장애인 선수들을 위해 4년마다 개최되는 올림픽으로 40개국 1,600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과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금지하는 특별 대책이 추진됩니다. 강원도는 9월 중 시군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실태를 점검합니다. 또 대금체불 등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영업 정지와 과징금,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강원도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도 확대 운행해 근로자 임금체불 등을 예방하고 수평적 거래 질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온라인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강원도가 지역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돕기 위해 강원도형 간편 온라인 상점을 출시했습니다. 김정남 강원도 정보산업과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강원도형 간편 온라인 상점 취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잘 아시겠지만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 분야에 걸쳐서 온라인 거래 비중이 특히 모바일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온라인 쇼핑몰 구축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자 강원도형 간편 온라인 상점 사고팔고를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사고팔고는 모바일 기반 간편 쇼핑 플랫폼으로 누구나 쉽게 현장에서 간단한 필수 정보 입력만으로 바로 쇼핑몰 개설이 가능하며 또한 카톡 등 기존의 SNS 채널을 활용한 간편 결제뿐만 아니라 현장에서의 간편 픽업 기능 등 소상공인의 니즈에 최적화된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온라인 상점 사고팔고가 소상공인들이 쉽게 참여도 가능하고 또 결제 판매가 쉬운 게 차별점일 것 같은데요.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됩니까? 네, 먼저 강원도민이라면 누구나 사고팔고 지원 포털에서 간단한 정보의 입력만으로 쉽고 간편하게 사고팔고에 가입하실 수 있겠습니다. 현재 판매자들을 위한 지원 포털은 이미 지난 15일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참여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운영 지원책들도 있습니까?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저희 사고팔고의 경우 가입비, 중개 수수료, 사용료 모두가 무료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온라인 판매 수수료에 부담을 느끼셨던 소상공인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 덜어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등록증을 가지고 계신 경우에는 저희가 사고팔고 가입 시 15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해당 포인트로는 전자상 거래에 필요한 문자 발송 비용, 또 QR 홍보물, 택배비 지원 중 원하는 항목을 자유롭게 선택하셔서 사용이 가능하시겠습니다. 또한 도민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도 운영하겠습니다. 사용 교육은 비대면 온라인은 물론 온라인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오프라인 교육도 함께 병행할 예정으로 특히 이동형 교육 버스를 운영하여 도내 어디든 찾아가는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코로나 상황으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에게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영세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따뜻한 강원도 디지털 경제, 더불어 함께하는 포용적인 스마트 커머스, 저희 간편 온라인 상점 사고팔고가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사고팔고에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남 강원도 첨단산업과장이었습니다. 주어진 4명이 물러와가지고 지금 화내가 기분되는 것 같다. 운영 쪽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생명하고 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고랭지 채소와 원예 농산물에 대한 수급 안정 대책이 추진됩니다. 강원도는 최근 이어진 폭염과 코로나19에 따른 외식 소비 감소 등으로 농작물 가격 하락과 수급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7월 이후 출하된 배추와 과채류 등의 신선 농산물을 평년 가격의 80% 수준으로 보전하는 채소 가격 안정제 사업을 추진합니다. 또 배추와 애호박, 피망에 대한 시장 격리를 통해 유통 물량을 조절하고 온라인과 군납 등으로 판로 확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합니다. 도로 한복판에 멈춰선 대형 유조차를 경찰들이 몸으로 밀어 안전지대로 옮겨 2차 사고를 막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 6월 8일 홍천 44번 국도에 멈춰선 25톤 대형 유조차를 홍천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박형원 경위가 순찰 중에 발견했습니다. 차가 멈춰선 곳이 홍천나들목 근처인데다 견인차 도착까지 1시간 넘게 기다려야 해 2차 사고가 우려됐습니다. 이에 인근 지구대에서 경찰관 4명을 증원 요청했고 박경희 등 모두 5명이 힘을 합쳐 60m가량 떨어진 안전지대로 차량을 옮겼습니다. 대중교통 소외 지역을 해소하고 교통약자를 돕기 위해 농어촌 희망택시가 확대 운영됩니다. 강원도는 올해 농어촌 희망택시를 지난해보다 137개 마을 늘어난 583개 마을로 확대해 3만 8천여 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카드 결제 시스템과 바우처 카드 보급을 통해 이용자 편의를 높였습니다. 강원도는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강원도가 임차인 권익 보호를 위해 부동산 임대차 신고제를 활성화합니다. 지난 6월부터 시행된 부동산 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할 경우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계약 기간과 임대료 등이 공개돼 투명하고 합리적인 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내년 5월 계도 기간이 지나면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한 사람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원주시가 단계동과 무실동, 중앙로 일대를 대상으로 스마트 요금 관리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스마트 요금 관리 시스템은 기존 수기 방식 대신 스마트폰을 활용해 입출차를 관리하고 요금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원주시는 운영 결과를 검토한 뒤 강원 가명과 학성동 등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 기록관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 10주년을 맞아 춘천시청에 찾아가는 전시회를 마련했습니다. 봄날 안부를 전하다를 주제로 9월 5일까지 열리는 전시회는 5.18 당시의 기록이 담긴 개인의 일기를 영상물로 선보입니다. 1980년 5월의 일기는 한 개인의 일상과 공포, 두려움의 기록을 넘어 현재 공동의 기억을 구조화한 그런 기록물입니다. 온 국민과 전국적으로 정서적 교환을 하고자 한 것이 이번 전시의 취지입니다. 옛 전라남도청의 모습을 딴 모형도 전시돼 당시 절박했던 민주주의의 가치와 인권 보호의 중요성 등을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양구군이 환경부가 공모한 스마트 그린 도시 조성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평균 기온 상승과 미세먼지 증가, 가뭄 등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지역 회복력을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양구군은 내년 말까지 20억 원을 투입해 1,000톤 규모의 수자원 통합시설과 미세먼지 등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도시 대기 측정망, 환경 기후정보 알림시설 등을 구축하게 됩니다. 평창군이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지원 가구를 상시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단열과 창호, 바닥공사, 싱크대 교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평창군은 총 사업비 3억 원을 들여 최대 300가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 2일 오후 3시 15분쯤 동해시 망상-IC와 옥계-IC 사이 강릉 방면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진 뒤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소방서는 팔과 다리가 골절된 운전자 37살 A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이 다음 달 10일까지 국립공원 여권여행 영상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전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스탬프 투어라고도 불리는 여권 여행 관련 체험 활동을 3분에서 5분 이내 영상으로 만들면 됩니다. 대상에는 환경부 장관상과 부상 200만 원이 주어집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